예,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. 어제 이 현충일 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이 애국 앞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. 말하자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말하자면 진보 진영으로 또 보수 진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꾸만 대립하고 갈등하면 안 된다. 특히 이 애국에 있어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데서 무슨 진보와 보수의 대립과 갈등이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. 그 뭐 말인즉슨 아주 맞습니다.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처럼 이 국민 통합의 즉 국민 화합의 중요성을 알고 보수와 진보가 너무 대립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말했는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 진영, 저는 뭐 보수도 제대로 된 보수라고 안 보고 또 진보도 제대로 된 진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만 상식적 차원에서 즉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의 차원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볼 때 이게 과연 말하자면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. 그나마 이것은 의심이니까 차치하고요. 근데 이날 어제 현충일 날 그 독립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 분이죠. 어열단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도 정말 아주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. 어열단 단장을 지내고 또 임시정부에서 국무부장 등 또 중책도 맡고 또 특히 이 광복군 부사령관도 맡았던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어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 선생이 말하자면 함께한 그 광복군이야말로 우리 국군의 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뭐 저는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틀린 말은 아닌 게 아니라 맞는 말이죠. 그 광복군이 또 국군의 뿌리로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라고 보는 것은 민족적으로 좋은 일 아닙니까? 또 그 광복군이 뭐 한 역할이 정말 충분치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정말 일제를 상대로 해서 군사적인 투쟁을 하려고 조직화된 군대 아닙니까? 그런데 굳이 또 광복군에 또 김원봉 선생만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이 김원봉 선생을 거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. 김원봉 선생을 거론하면 우리 사회에서 또 그것도 뭐 일부가 이제 소위 이 보수 진영에서 막 또 시비를 걸고 나올 줄을 몰랐을까요? 그거 모릅니까, 그거? 이거 얼마 전에부터 이 독립운동 서훈과 관련해서 김원봉 선생 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뭐 굉장한 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이 빤히 알고 한 겁니다, 이거. 이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거를. 근데 왜 했을까요? 국민 여러분. 저 장기표가 무슨 뭐 심리학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제 이 말씀 오늘 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지 좀 우리 함께 고민도 하고 또 이 대처할 방안도 좀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? 제가 볼 때는요, 민주화운동 콤플렉스 때문입니다. 지금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라고 보니까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도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이 폼을 잡는 겁니다, 이게. 그래서 또 특히 엊그저께 어디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 씨를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지 않냐. 그 신영복 씨는 공산주의자 아니냐.
문재인 씨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말한 거다. 또 이게 좀 이제 비약이 좀 돼가지고요.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처음부터 빨갱이다. 더욱이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아니냐. 그러기 또 이 남한을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한다.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일까요?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?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왜? 만약에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불려 나오기 전에 그 변호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학생운동이라도 참여해서 말하자면 사회 변해운동에 동참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문재인 씨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학생 때 잠깐 민주화운동 한 일이 있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그 문재인 씨가 학생 데모할 때보다 그 이후에 전두환 독재는 훨씬 더 말하자면 가혹했지 않았습니까? 전혀 신경도 안 썼습니다. 변호사 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 뿐입니다. 만약에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면요, 그냥 있었겠습니까? 안 있습니다. 그래서요, 공산주의 사상의 근방에다 안 가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, 이 어떻게 이 민주화운동으로 상당히 이루어진 이 운동권, 말하자면 정권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. 그런데 그 운동권 중에서도 이 주사파 위주입니다. 주사파. 즉,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, 또 이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이런 사람들 속에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말이죠.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걸 반대하거나 또는 북한을 반대하면 이거 민주화운동 역시 안 한 사람 표가 난다. 이 소리 들을까 싶어서요. 계속 지금 마치 이 북한 정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또 사회주의 운동한 사람, 즉 김은봉 선생이나 또는 신영복 선생 같은 사람을 자기가 아주 뭐 추종하는 것처럼 이런 허포음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국민 여러분, 그런데 여기다가요 하나 더 넘겼어요.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친일분자 숙청해야 된다고 막 많이 떠드는 사람들 아니십니까? 또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이 군사독재의 말하자면 원흉들을 규탄해야 된다고 되게 떠드는 사람들 아니십니까? 이 사람들요, 만약에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으면요, 민주화운동 제대로 안 했을 사람들입니다. 또 일제시대에 살았더라 하더라도 반일,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런 사람일수록 이미 지나간 독재정권 규탄 세게 하고 또 친일분자 규탄 대게 하고 저는 그를 심리학적으로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게 심리학입니다. 본래요, 이 열등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언제라도 우월 콤플렉스로 나타나는 법입니다. 그래서 이거요, 사디스트들은 이는 가학성 말하자면 정신 이상자들이거든요. 이 남을 막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열등 콤플렉스에 그 본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요 굉장히 이 친일 분자에 대해서 막 거품을 물고 욕하는 사람들, 저는 우리가 친일 분자를 누가 뭐 두둔할 사람이 있습니까? 지나치게 그러는 것은 이것은 만약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제대로 안 했을 사람들이 그런 거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말하자면 운동권, 즉 민주화운동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비하면 신영복 씨 존경한다. 김은봉 선생 정말 존경한다. 뭐 암살이라는 영화 보고 울었다. 이런 소리 합니다. 국민 여러분. 그런데 이러한 열등 콤플렉스로 말미암은 이런 허위 의식, 이것을
이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는요, 참 굉장히 공격합니다. 저 공산주의 아니냐,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, 빨갱이 아니냐, 이렇게 하는 거는요, 참 이거 문재인 씨나 이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그 목적을 잘 관철시켜 주는 것이죠. 그 소리를 듣는 것이요, 그런 발언을 한 목적 아닙니까? 우리 사회 보수 진영으로부터 빨갱이 소리 듣는 거, 사회주의 소리 듣는 거, 즉 사회주의 폼을 좀 흡폼을 좀 잡는 건데 그걸 사회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주 그 흡폼 잡은 목표를 관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민 여러분,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. 사회주의를 굉장히 신봉한 것처럼 흡폼을 잡았는데 그거를 이제 이유로 야, 니 사회주의자다 해주면서 이 사회가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단 말입니다. 흡폼의 그 본질을 폭로해야 됩니다. 네가 그렇게나 사회주의 사상을 만약에 흠모하고 또 존중하고 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 젊을 때 뭐 했나? 군사 독재 정권 때 뭐 했나? 이거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걸 말하는데 흡폼 잡는 거를 보고 네 말이야 공산주의자다, 빨갱이다,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,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 문재인 씨가 그 흡폼 잡는 거 그거 아주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. 이런 말미암아서 즉 흡폼과 이 흡폼의 본질을 모르고 공격하는 것, 이것 때문에 멍드는 거는 뭐냐? 내가 망한다는 말을 안 씁니다. 사실 저는 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대한민국이 멍들고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? 콤플렉스로 말미암은 허위의식, 흡폼을 가지고 떠들어 샀는데 그걸 또 진짜배이라고 또 말해주 가지고 이 국민의 대립과 갈등을 말하자면 계속 정폭시켜서 대한민국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요, 이게 뭐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포기한다. 어린애를 그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. 어린애를 두 쪽씩 나누어 가져가라고. 그때 진짜 엄마가 포기하는 겁니다. 우리 여기서도 진짜 애국자는 정말 이 흡폼 잡는 거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또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간절하게 드리고 싶습니다. 간절하게. 근본적으로는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요,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애국심도 없고 지식 수준도 낮고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다가 보니까 계속 이 콤플렉스 때문에 흡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대립과 갈등을 계속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 흡폼 잡는 데 따라가가지고 또 공산주의다, 뭐 빨갱이다,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,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국민의 대립과 갈등을 자꾸만 또 부추기면 되겠습니까? 그리고 또 하나요.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.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, 즉 한겨레 신문에 글을 쓰는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요, 여기가 원흉들이 이 사람들입니다. 이 사람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말하자면 열등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가지고 허위의식에 기초해서 계속 사회주의냐, 사회주의자이냐, 공산주의자이냐, 또 북한을 굉장히 두둔하느냐, 지금 흡폼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겨레 신문,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,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요 진짜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. 이것을 꼭 친일 분자를 그냥 규탄하고 싶어서, 응징하고 싶어서, 또 군사 독재 시절을 응징하고 싶어서, 응징 다 됐는데 왜 하느냐? 정략적으로 합니다. 정략적으로. 자기네들의 이기심, 집단적 이기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나쁜 사람들입니다.
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놀아나고 있습니다. 이것을요, 하나의 교훈이라고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? 노무현 정권이 실패했는데 이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것은 말하자면 진보적인 정책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지 않아서 그렇다. 실제로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. 이 노무현 대통령은요,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다고.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사회주의적인 정책 근방에도 안 갔습니다. 계속 우회전한 겁니다. 실정으로 말미암아서,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요, 기분은, 이 부자들이 기분은 별로 안 좋았어요. 나빴지만 이익은 부자들이 다 차지했습니다. 부자들이. 강남 집값이요, 2배 내지 3배 올랐지 않습니까? 이게 왜 이러냐? 무슨 수도 이전, 기업 도시, 혁신 도시 이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푸는 거예요. 그래서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엄청 돈을 벌도록 만들어준 겁니다.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 아닙니까? 그래서 지금 한겨레 신문에 이 사람들은 자칭 진보 세력들, 이 진보가 아니에요. 수구 세력이에요, 수구 세력. 우리 사회에는 보수 수구 세력이 있는가 하면 진보 수구 세력이 있습니다. 정의당 저런 것도요, 전혀 진보가 아닙니다. 좀 없는 사람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정의당은요, 민주노총 기득권층에 기대가지고 정치 자금도 제일 많이 빨리 1억 5천만 원 채우는 사람들 아닙니까? 진보가 아닙니다. 근데 진보 연척하는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뭐를 주문하고 있느냐 하면 노무현 정권이 실패했다. 왜 실패했느냐? 진보 정책을 제대로 밀고 나가지 못해서 그렇다.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진보 정책을 확실히 밀고 나가야 된다. 진보 정책이 뭔지도 모르면서. 그래가지고 지금요, 계속 지금 이 상식적 의미에서의 좌파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, 또 이 한겨레 신문이나 조선일보나 비슷한데요. 이 사람들은 만약 조선일보가요, 북한 정책, 북한하고 대화하고 교류하자, 북한을 지원하자, 이렇게 말하면요, 한겨레나 이 사람들은 또 반대할 사람들입니다. 한겨레가 또 이 하자하면요, 또 이 조선일보가 또 반대하자 할 사람들입니다. 문재인 정권이요, 복지 잘하자 하면요, 또 이 보수 진영은 또 반대할 사람들입니다. 보수 진영에서요, 복지하자 해서 문재인 정권이 반대할 사람들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이것이 지금 우리 언론을 매개로 한 진보, 보수, 양 지식인들의 사회고 또 정치 세력의 또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이래가지고 나라 되겠습니까, 이거? 이러니까 이게 합리적인, 말하면 토론과 합리적인 어떤 이 대안 모색이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저 장기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이 아주 소모적인,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, 말하자면 상대방 공격하기 위한 이 대립과 갈등, 이거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우리 유튜브를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저 장기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생각이 힘을 말하자면 모을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노력하고 있고, 또 이런 힘,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국민과의 대화도 갖고 있습니다.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. 민주주의자는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민주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확신합니다.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옳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하면 제가 민주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아무쪼록 이 말씀 속에 저는 저 딴에는 맞는 말을 했다고 보지만 또 이것이 또 어떻게 또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? 국민 여러분께서 넓이 그리고 또 깊이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이런 이 소모적인
또 대립과 갈등, 특히 허위의식에 기초한 이 대립과 갈등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